자, 오늘은 투자에서 변동성에 관련돼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유튜브에서 보통 이제 떡상이라고들 얘기하는데요. 투자 개념에서 변동성으로 인해서 내 투자 상품이 대떡락을 하는 경우, 왜 내 것만 자꾸 이렇게 될까요? 자, 여기서 정리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무에서 뭐 주식이라던가 뭐 펀드, 뭐 연금저축, 뭐 변액보험, 다양하게 저도 상담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의 개념을 얘기할 때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수익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손실도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생각보다 고객들하고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자, 어여튼, 자, 변동성. 우리가 이제 이 변동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소비자분들이 많이 놓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오늘 정리를 해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여러분들의 투자 설계에 있어서 레시피 장담 드리겠습니다. 먼저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투자에서 변동성이란, 투자에서 자산의 가격이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빠르고 크게 변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변동성은 리스크의 한 형태로 간주되며 주식, 채권, 외환, 암호화폐 등 다양한 자산군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표준편차, 베타, VIX 지수 등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지수는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표준편차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변동성 수치를 표현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 수익률을 이제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이고요. 베타는 시장 전체와 비교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별 자산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 VIX 지수는 우리가 이제 공포 지수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미국 S&P 지수의 이제 옵션의 변동성을 측정해서 시장의 불안 심리들을 반영하는 거고, 뭐 어쨌든 뭐 이런 편차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자산이 수익률이 높을까요? 자, A 자산은 제가 예시로 그냥 주식형 펀드로 예시를 든 거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자, A 자산과 B 자산이 있습니다. 자, A 자산 같은 경우는 1년 차에 플러스 40%,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죠? 플러스 40%가 나고, 2년 차에 마이너스 20%가 났습니다. B 자산 같은 경우는 1년 차에 20%, 그 다음에 2년 차에 마이너스 5%의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A 자산 같은 경우는 플러스 20%의 수익률이 올라왔고, B 자산 같은 경우는 플러스 15%.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산이 수익률이 높을까요? 제가 만나본 고객분들 대부분은 거의 A 자산을 선택을 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B 자산이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A 자산을 아까 이제 1,000만 원을 우리가 예시로 투자를 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자산에 플러스 40%, 1,000만 원을 투자해서 플러스 40%가 6개월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났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이 1,400만 원이 되겠죠. 6개월 후에 마이너스 20%가 됐다. 그러면은 1,12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근데 B 자산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6개월 동안 플러스 20%가 났다. 그러면은 2,000만 원 플러스 됐죠. 그래서 1,200만 원이 됐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5%가 났다. 그럼 1,14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 자산보다 B 자산이 수익률이 2%가 난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어렵게 얘기하면 뭐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는 개념을 가져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A가 맞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참고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손실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변동성 폭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동폭.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친구를 사귈 때
성격이 굉장히 좋았다가 급 다운되는 친구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자, 그런 분들하고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 아마 꾸준하게 나하고 소통이 되는 친구를 선호하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는 변동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A 자산이 플러스 4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가 난 상황인 거고, B 자산 같은 경우는 플러스 20, 마이너스 5. 아까 A를 보통 많이 선호한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이제 변동폭이 되게 크죠. A 자산 같은 경우에 변동폭이 굉장히 큰데, B 자산 같은 경우는 변동폭을 줄여놨습니다. 요게 결국은 자산 배분을 가지고 이렇게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1997년부터 2000년도까지 예, 우리가 뭐 시대별로 굉장히 뭐 투자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예, 경험들 다 있으실 텐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투자 자산도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해외 투자든 국내 주식이든 뭐 영원히 갈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미래를 맞출 수는 분명히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변수들 97년도에 뭐 아시아 위기, 그다음에 2000년도에 버블닷컴, 그다음에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 19, 20년도 이런 거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수익률이 보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이 타이밍은 정확하게 어느 누구도 맞출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최고가냐 뭐 최저가냐 뭐 이런 거를 개념으로 가시는데 그거는 저는 맞출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측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추구하는 부분은 뭐냐면 검은색을 보시게 되면 N분의 1 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중요한 변동성 폭을 줄이기 위해서 자산을 분산해야겠죠. 한 자산에 몰빵하는 게 아니고 분산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 수치를 그래프를 이거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고수익률은 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고수익은 아니지만 확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게 자산 배분의 원리인 거고요. 그래서 중형, 중식. 예. 항상 제가 추구하는 거는 예시를 들 때도 지난번 영상에서도 4%에서 5% 그 이상은 예시를 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상 수익률이 날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자산관리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재무설계 측면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중위험 중식 위험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분산 투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역별 분산, 자산군 간 분산, 자산군 내 분산, 통화별 분산. 이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간혹 이런 부분들 아직도 있습니다. 뭐 땡땡은행에 얼마, 땡땡은행에 얼마, 땡땡은행에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결국은 그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이유는 그거겠죠. 결국은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이야기하는 원금 보장 그런 거 개념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가셔야 되고 먼저 지역별 분산을 보시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 미국. 근데 뭐 아시아는 여기서 그냥 예시를 든 거고 투자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제가 작년도부터 계속 좀 아닐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금 미국에 지금 변동성 폭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외 투자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산 분간 분산. 성격이 다른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서로 다른 수익 구조와 위험 구조를 가진 자산에 분산을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자산군 내 예를 들어서 동일한 자산군 뭐 예를 들어서 주식 내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주식 내에서도 뭐 해외 주식, 가치주, 배당주 등으로 이 자체에서도 또 분산을 하고 통화별 달러, 엔화, 유로화, 위안화 등의 분산. 이거 여기서 뭐 엔화, 유로화, 뭐 위안화에 투자하시라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달러 누구나 좋아하시는 달러를 가신다 그러면 투자 개념에서 이제 환 해지 또는 환 오픈 그런 걸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또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정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는 친구를 사귀는 것과 같습니다. 성격이 급변하는 친구보다는 큰 변화가 없더라도 꾸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관계를 관리해주는 변동성폭을 해주는 것이 자산관리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은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라던가 저가 매수겠죠. 떨어졌을 때 내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그래서 펀드 관리라던가 펀드 조정 이런 거를 하는 게 결국은 저의 자산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수익률을 항상 극대화에 집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이형, 중수익의 아까 자산 배분이죠. 그거를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금까지 고려해서 자산 배분을 추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투자의 시대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투자 상품이 맞다라고 분명히 정확하게 종목을 찍거나 그런 걸 하지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 변동성 폭을 줄여나가면서 인플레이션의 이런 것들을 해지하는 역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변동폭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란에 거기다 문의 주십시오. 제가 아는 내용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